섹시한 이성의 필요 조건은 자신감이다. 미남 미녀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찌질해 보인다. 자신감과 유머가 있는 사람은 멋져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남희의 당신은 나의 상처이며 자존심 중의 일부인데요. 안 좋은 거라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 남도 그렇게 느낍니다. 좋은 거라도 내가 하찮게 느끼면 남도 그걸 마찬가지로 느끼죠. 그래서 가장 우선 내가 나를 또 내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일일 겁니다. 밥을 할 때마다 이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쌀을 씻을 때 이거 몇 번을 씻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사소하지만 좀 묻기엔 그랬던. 너무 적게 씻으면 그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씻으면 왠지 영양소나 여러 것들이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궁금증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번 씻을 때 어떻게 씻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3번에서 4번 정도 씻는 게 적당하대요. 너무 적게 씻으면 당연히 먼지나 이물질이 안 씻길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이상, 4번을 초과해서 씻으면 국립농원과학원에서는 비타민 B군 수용성 영양소가 상당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을 줘서 문지르면 쌀알 표면이 깎여서 영양 손실이 더욱 커진대요. 3번, 4번 씻을 때도 엄청 문질러서 씻는 게 아니라 가볍게 휘휘 저어서 이렇게 헹그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첫 번째 씻은 물은 10초 내로 바로 버려야 된대요. 첫 물에는 불순물과 산화 지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오래 담가두면 다시 쌀이 그걸 흡수한대요. 냄새가 별 수 있다고 합니다. 10초 이내로 첫 물은 바로 버리고요. 그리고 씻자마자 바로 취사를 하면 쌀알 겉면과 속의 수분 함량이 달라서 식감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백미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불려주면 가장 좋고요. 현미는 좀 딱딱하잖아요. 외피가 단단하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려주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해서 균일한 식감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자외선 때문에 피부 타고 피부 안 좋아질까 봐 선크림도 바르고 또 햇빛도 과하면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노력, 자외선에 취약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피부 자체를 좋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좀 포도를 한번 추천해 드릴까 해요. 포도? 맨 포도 하실 텐데요. 포도가 뭐 워낙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양한 효능들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웨스턴 뉴 잉글랜드 약학대학 연구팀은 포도 섭취가 피부 보호 장벽을 강화하고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이 2주 동안 매일 포도 2컵 정도를 3회 먹이고 관찰해 봤더니 자외선과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피부 보호막 유전자가 일제히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선크림이 몸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포를 늙고 손상되게 만드는 노화 물질인 말론디 알데하이드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연구팀은 포도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유전자를 움직이는 슈퍼푸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 알약, 영양제 연구는 많았지만 어떤 식품을 먹었는데 인간의 피부 조직 유전자가 직접 바뀌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건 세계 최초라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포도가 이 정도였나요? 네, 포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뱃살, 이 배는 한 번 나오면은 참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건 왜 그렇게 안 들어가는지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식단 관리부터 뭐 운동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뱃살뿐만 아니라 살도 잘 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만해지는 이유를 보통 스스로가 관리를 내가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막 자책하고 이렇게 넘기는데 사실 이유를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노력, 뭐 의지 외에도
환경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한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의 야근과 과로가 비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프라디파 코랄레 게다라 호주 퀸즐랜드 연구를 보면 연간 노동 시간이 1% 줄면 성인 비만율이 0.16%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이 신체 활동을 감소하게 하고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을 유발하고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져서 비만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이 유발하는 시간 빈곤을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연스레 열량이 높은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만은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역학관계, 도시설계, 식품 시스템 등 복잡한 요인이 얽힌 결과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외부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 또 안 되겠죠. 자신도 노력하면서 이런 환경 요인도 좀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방을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잘못 중에는 내 방식대로 고쳐서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내 방식대로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오류의 에센스를 첨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인간관계 중의 일부인데요. 물론 따라해도 내 방식대로 바꿔서 좀 따라해야 될 게 있고 내 방식을 철저히 버리고 똑같이 따라해야 할 게 있죠. 첫 번째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내 방식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외식하시나요? 집밥 먹다가 외식하면 아유 맛있죠?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외식 자주 하면 살 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대요. 독일 괴팅겐대와 하이델베르크 공동 연구진의 연구를 보니까 65개국의 18세 이상 성인 28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일단 외식 빈도는 국가 소득 수준과 관련을 보였대요. 고소득 국가인 미국에서는 성인 84%가 매주 외식한다고 답했고 평균 횟수도 주 4회에 달했대요. 저소득 국가에서도 비만인 사람은 외식 비율이 정상 체중보다 39%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외식이 많을수록 비만과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였고 외식을 하면 이 대용량이면서 고열량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식품 환경은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본인의 의지로 건강한 식품들을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이 또 비만을 막기 위해서 외식 너무 잦은 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커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잠 잘 자기 위해서 커피는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마시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오후 늦게는 마시지 않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마셔도 밤에 마셔도 전혀 자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로서는 신기하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마르틴 네오비우스 교수팀의 연구인데요. 연구팀은 커피를 장기간 섭취한 사람일수록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 시스템이 카페인에 적응하는 생리적 적응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일수록 카페인의 각성 효과에 점차 적응하면서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좀 생리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또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커피를 꾸준히 마시다 보면 몸이 적응해서 수면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다는 건데, 네. 뭐 저는 절대 적응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뇌가 이렇게 적응을 한다는 거군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티 없이 순수하고 개념과 관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자연스레 기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아무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을 때, 밧줄 끝에 간신히 매달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남 톱텐의 테비트 스님의 노프라블룸 중에 일부인데요. 밧줄 하나의 의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진정성이 극대화됩니다. 그 기억만 잊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젊은 부부보다 더 많아졌대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니까 1990년에는 5년 미만 부부의 이혼 건수가 황혼 이혼보다 49배나 많았는데 2025년 통계를 보니까 5년 미만의 부부 이혼 건수보다 황혼 이혼 건수가 전체 1236건 더 많았대요. 황혼 이혼이 요즘에 더 많군요.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황혼 이혼이 증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변화 때문도 있지만 경제력을 갖춘 여성이 늘면서 홀로 서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 이혼 시 재산 분할도 과거보다 더 유리해졌대요. 요즘은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연금 등도 이혼 시 분할이 잘 된대요. 부부가 은퇴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남편이 이제 은퇴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안 하던 잔소리도 하고 아내는 이제 그동안 외출도 잘했는데 외출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커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이 퇴직을 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일정 부분 가사 퇴직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사 분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아내가 외출할 때 또 이게 서로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묻지 않고 그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묻지 않으면서 배려할 수도 있고 그런 서로의 개인 생활에 대한 배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이 포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탁 하면 자외선 떠오르잖아요. 일단 자외선 피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선크림이 있어야겠죠. 호주 퀸즐랜드 대학 의학연구소는 선크림을 매일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피부 노화 정도가 평균 24%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흡연이래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면 눈 밑 살이 처지고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기는 등 얼굴 피부 노화가 빨리 찾아온대요. 네.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을 또 피하래요.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노화 가속 페달은 이 혈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의 콜라겐도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간대요. 당이 체내에 들어가면 피부 단백질에 붙어서 피부를 딱딱하고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면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 생기고 피부 트러블도 악화된대요. 네,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외선, 흡연, 설탕 최대한 피하거나 자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죠. 정작 가까이 있는 대상을 더 모른다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뇌과학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해부학 교수 미셸 스피어 박사는 뇌는 예상한 정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부주의성 실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주의성 실명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물건을 찾을 때 무의식적으로 있을 법한 위치와 익숙한 모양을 기준으로 탐색을 한대요. 정말 그럴 것 같죠?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키를 놔두고 왔어요. 자동차 키를 찾는다면 있을 법한 위치를 중심으로 찾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조금만 자동차 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곳에 있거나 어디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 뇌가 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지 못하는 걸 부주의성 실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처음 찾는 대상은 선입견 자체가 처음부터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원리가 있었군요. 자파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은 그 일과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 출발한다. 단호히 거부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살면서 얻은 마법 같은 선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영미의 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사다 중에 일부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물론 충분히 들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문제 해결과는 계속 멀어지죠. 그래, 그럴 수 있어가 조금은 들어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노화 속도는 타고난 유전자뿐만 아니라 어디서 살아가느냐, 이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 연구팀은 유럽계, 동아시아계, 남아시아계 혈통을 가지고 현재는 출신 지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분석 결과 유전적인 특성은 2주 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거주 지역이 달라져도 장내 미생물 구성과 대사 패턴이 비슷한 특징을 보였대요. 남아시아계는 면역 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활발했고, 동아시아계는 지방 처리 대사가 좋았고, 유럽계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여전히 다른 곳에 이주했는데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동아시아계가 동아시아 밖에 거주할 경우 생물학적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유럽계가 북미에 거주했을 때 생물학적 나이가 유럽 거주자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결국 유전자의 영향도 있지만 거주하는 곳의 식습관, 스트레스, 대기오염, 의료 접근성 등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연구 결과죠.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일정 부분 유전적인 영향이 지속됐고, 또한 그 거주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파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향은 큰 화로와 같습니다. 누구든 이 큰 화로를 갖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은연중에 입은 내상이 치유됩니다. 눈매도 서글서글해집니다. 두고두고 보아도 이 일은 참으로 신통하고 묘합니다. 그러니 고향은 의사 가운데서도 제1의 명의입니다. 몬테준의 느림보 마음 중의 일부인데요. 마음의 내상이 치유되는 이 고향. 고향에 못 가더라도 고향같이 편안해지는 곳도 있죠. 어딘가 힘들다, 지친다 싶다면 시간 내서 그런 곳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어디까지 가까워져야지? 아니 뭘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회사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친해지다가도 또 일로서 우리가 만났다 보니까 서로 잘 지내다가도 언젠간 또 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회사의 동료와는 관계 설정을 어디까지로 해야 가장 적절하지? 이런 고민.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회사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과거의 회사 문화의 끈끈한 그런 관계보다 최근에는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지금의 분위기와 그런 어떤 인식에서 어떻게 내가 직장 동료와 관계 설정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텐데요. 사실 딱 내릴 수 있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정해본다면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대요. 일단 나를 봐야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편안해하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관계에 끌려다니게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고갈되겠죠. 둘째,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내가 잘 지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직장은 관계보다는 어쨌든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두루 잘하고, 또 정말 깊은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한적으로 관계의 질을 고려하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 그런 관계 설정도 필요하대요. 이걸 애매하게 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선 있잖아요. 그런 선을 내가 넘으면 저 사람이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잘 알려줘야 오히려 관계가 안정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뭐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견과류가 대체 몸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지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견과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대요. 견과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섭취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해주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대요. 일단 혈당을 빨리 안 올리는군요. 또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남호주대 연구진이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견과류를 매일 식단에 곁들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 감량 폭이 컸다고 합니다.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견과류 과다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대요.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정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고, 견과류는 종류마다 영양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만 많이 먹기보다, 한 놈만 패기보다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 봉지에 다양한 견과류가 넣어져 나오는 그런 하루 견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팡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